안녕하세요. 하이에드 교육연구소 전종숙입니다. 이제 또다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그 다음에 서울대 9월 학기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희의 그 입시가 이제 거의 입시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가장 곧 지금 카이스트는 지원이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지원 전에 굉장히 많은 문의 글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지원 준비하는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나누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원 팁이나 지금 현재 지원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경쟁자들이 지금 도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3학년도 9월 입학으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외국고 전형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해외에서 졸업하는 친구들의 학기에 맞춰서 9월 입학하는 학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히 9월 학기에 의대를 선발하는 곳이 서울대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카이스트와 동시에 지원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굉장히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카이스트를 동시 지원을 했을 때 카이스트에서 불합격됐던 사례들이 이제 요 최근 2년 사이에 많아지다 보니 카이스트의 선발 기준이 뭐지? 내가 과연 카이스트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물리 과목을 듣지 않았는데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충분히 의대를 특히 그 다음 이어서 그 3월 학기 의대에 4개 이상 합격한 친구도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에서는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카이스트 지원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연대 의대와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뇌과학 쪽으로 같이 지원했던 친구가 동시에 붙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물리 베이스가 없다고 해서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에서는 전혀 그 가망이 없다,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설학부 중에 하나인 융합인재학부를 좀 더 잘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의대를 준비했었을 때 준비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카이스트의 전공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궁금하실 텐데, 저희 쪽에서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고, 그 친구들 중에 서울대 의대는 9월에 지원을 합시다, 아니면 내년 3월에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대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IB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프리딕이 45 만점이 아닌 친구들이 없어요, 지금 지원자들 중에서. 그 얘기는 또 9월 학기의 특징이 프리딕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신 성적과 활동으로 지원을 한 후에 컨디셔널 스코어를 받기 때문에, 컨디셔널 스코어는 당연히 파이널 스코어 45점보다 낮은 점수로 컨디셔널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딕이 45 만점이라면 사실 9월 학기에 서울대 의대를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리고 도전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번에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 그냥 AP 시스템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 사실 SAT 만점들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AP도 관련 학과 포함해서 5개 이상, 다들 만점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진 않았지만 교내에서 할 수 있었던 활동하고 본인의 어떤 연구 활동을 가지고 좀 활동 그 목록을 만들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 프리딕 45니까 나 한번 그냥 해볼래라는 차원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는 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좀 수강했던 과목들, 그리고 본인이 했었던 IA와 EE에서의 어떤 연구 활동들, 그리고 그거 이외에 학교에서 했었던 어떤 팀워크 활동이나 리더십 활동이나 어떤 볼런티어나 이런 쪽을 다 토탈리 평가를 해봤을 때 충분히 나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분석이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친구도 내가 알기로는 만점만 지원한다는데 전 SAT 만점이 아닌데 지원해도 될까요? 그런 건 사실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SAT 1400점대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저 1570이고 제 1590인데 1590이 무조건 붙는다?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강했던 과목들, 그다음에 냈던 보고서들, 연구활동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카이스트를 지원을 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융합인재학부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처럼 뭔가 그 스스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카이스트 자소서 1번처럼 평상시에 스템 분야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만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호기심을 가졌던 이유 이런 부분에 입각을 해서 융합인재학부 쪽을 도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뇌인지과학 쪽 그 생명과학 분야에 있는 뇌인지과학 쪽을 뭐 본인이 만약에 물리를 듣진 않았고 생물하고 화학만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와 보통은 그런 경우 사이콜로지를 같이 들었던 아니면 뭐 이콘을 들었던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이콜로지와 이콘을 융합인재 쪽으로 또는 뇌인지과학 쪽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서 나만의 어떤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 자소서 마지막 문항에서 표현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던 활동 뭐 또는 뭐 타인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카이스트에서는 특히 또 의대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카이스트를 지원을 할 때는 1번과 4번 문항에서 본인이 물리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진짜 카이스트를 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정말 그럴싸하게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뽑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저의 어떤 누적된 경험상으로 9월 의대보다는 그냥 나머지 점수를 봐서 3월 의대를 쓰던 서울대 의대 쪽은 지금 너무 경쟁자가 많습니다. 할 경우 서울대도 일반 학과를 쓰시고 3월 학기에 아마 나머지 대학들의 의대를 쓰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또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화생공이나 생명과학 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3월달 의대에는 3월달에는 이제 나머지 의대를 다 쓰는 방법. 그럼 이제 뭐라도 하나 붙여놓고 좀 마음이 놓인 상태로 지원을 하시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카이스트와 3월 의대와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일반학과 이걸 결정할 때 있어서 본인의 또 활동들에 대해서 단지 나는 토플이 만점이 아니야. 나는 SAT 만점이 아니야.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살려낼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자소서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만점이 아닌데 지원 안 되나요? 뭐 아니 만점이 아니니까 만점 받을 때까지 토플을 볼까요? 뭐 그거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다른 어떤 성적 관리나 스토리를 설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기울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한테 같은 지원자들의 어떤 점수를 공개해달라고 하시는 거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의 아이의 점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 그 지원하는 애들이 몇 점 정도 돼요. 뭐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다 비밀리에 유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번에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 학기에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